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일요 와이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김성태 국민의힘 국민소통위원장,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45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대선 주자들은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광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지금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의 이 자리가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광주 5.18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제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텃밭이라는 표현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그거. 죽비라고 해라. 무슨 텃밭이에요, 텃밭을. 아무데나 막 갈아먹는 가만히 있는 텃밭입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죽비죠. 세월을 생각하면 늘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릅니다. 방에서 1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계속 그렇게 투쟁을 하다가 계엄 세력은 하루빨리 광주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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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오래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사람입니다. 악수도 잘 안 하는 이런 정말 냉랭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식이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그런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후보들의 움직임 보고 오셨습니다. 김성태 위원장님, 네. 오늘 지금 기념식이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는 참석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제 전야제도 참여하고 싶었고, 예, 오늘 기념식도 가고 싶었는데. 오늘 기념식도 반드시 꼭 참여하고 싶었죠.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인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 자체를 갖다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학생운동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항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분은 또 그런 이제 한때는 사회주의 혁명까지도 꿈꾸는 그런 청년, 그 사회주의의 이념과 가치가 이제 소련 붕괴와 함께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태일 여사 죽음 이후에 헌신하고 기여했죠. 그런 예. 측면에서 본인은 오늘 5.18 모욕에 또 본인의 아내도 순천 그러니까 호남분으로서 굳이 그렇게 연결할 네.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참 굳세게 하신 분인데 왜 안 갔어요? 그럼? 광주에서 예. 쉽게 말하면 오지 마라. 주최 측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간 건가요? 계엄 세력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5.18 영령들이 네. 수용하지 못한다 그런 강경한 반대의 입장이 있었지만은 지난번도 한덕수 대행도 첫 호남 방문해서 5.18 묘역을 참배하고자 했지만은 이 막혔습니다만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계속 오늘 밤 오늘 밤 후보 토론회에 있습니다만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이 정말 정확하게 선을 긋고 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들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예. 그걸 자성하고 성찰하면서 더 건강한 민주정당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걸 우리 비대위 측면에서 좀
명확하게 좀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었죠. 예, 뭐 5.18 민주화운동의 어느 특정 정당만의 행사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예, 뭐 주최 측에서 이제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또 그걸 자초한 측면도 사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 예. 전 국방부 사령관 이분을 영입하려고 시도했다가 취소하는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5.18에 대해서 정말로 그 국민의힘이 헌법 전문에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수록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정당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입 인사 소동은 없었어야 됐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그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에 이 12.3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 45년 전에도 피로써 그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측면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헌법 개정 사안들이 지금 많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헌을 하게 됐을 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이제 오늘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어제 이제 광주에 갔는데 가서 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은 노동운동가 출신도 좀 부각을 하고 다른 후보자들과는 다른 보수주자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라는 걸 저도 좀 강조하기 노동운동을 위해서였어요. 한 3, 4년을 같이 김문수 선배하고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5.18 영령 앞에 특히 이제 그 묘역을 참배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옥고를 치르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자신이 쓰던 그 옥고를 치른 그 소감된 빵이 예. 쉽게 말하면 5.18의 그 민주화 희생자 박한일 여사의 그런 방이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참 해안에 복받치는 어제는 눈물도 보였습니다만 저 눈물은 진정이죠. 그런데 저거조차도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의 눈물로 이렇게 치부돼 버리고 예. 정말 이게 참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치의 영역 아니면은 정말 오늘 5.18 45주년 저 숭고한 자리에 보수의 이 가치와 이념도 같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참 지난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의 국정과 또 정치가 이렇게 사회를 완전히 그냥 갈라놨다는 그 아픔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안타까워요. 김문수 후보의 눈물마저 좀 혹평을 내고 있는 민주당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데. 김문수 후보의 눈물은 진심이었기를 바라고요. 또 진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마저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그 김문수 후보께서 진심으로 하시고 반성을 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다면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진 탈당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제명, 징계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5.18에 대해서만 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이 과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진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정확하게 당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숭고한 영령들에 대한 존경, 이런 방식들을 표현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완벽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 쇄신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셔야 된다.
예. 주셔야지만 그런 진정성이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윤 전 대통령 탈당 소식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한편 이재명 후보는 나흘째 호남에 머무르면서 또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 막 그러길래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아우 소름이 딱 돋았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할까.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아껴야 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5.18 묘지 참배를 하지 못하고 돌아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또 얘기를 꺼냈는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의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해 왔었는데 오늘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좀 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진욱 대변인님께서 오늘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이 개헌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갑자기는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그 22년도 대선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요. 예. 그 사이에도 몇 번 개헌에 관련돼서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 다만 올 1월 달에 개헌 논의들이 좀 막 이렇게 촉발되고 있었을 때 그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부분은 개헌의 필요성이 없다가 아니라 네. 당시에는 이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 먼저이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하실 말씀은 많지만 예. 지금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 오늘 이제 그 개헌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SNS를 통해서 발표한 건 오늘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45주년 되는 날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상당히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이 5.18 광주 민주화 그 항쟁이 이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예. 정책 토론회들이나 각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주장하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라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요. 또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4년 연임제를 하고 또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또 비상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이렇게 쉽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이런 기준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그런 개헌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대선 주자들 첫 TV 토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주제는 경제 분야이긴 한데 워낙 큰 이슈를 이재명 후보가 지금 던져서 이 얘기가 오늘 저녁에 후보들끼리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 이제 이번 이제 토론회가 3번에 걸쳐서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있을 경제 분야, 예. 두 번째가 사회 분야, 세 번째가 정치 분야입니다. 네. 글쎄 뭐 그 오늘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 앞으로 사실 후보들 간에 더 많이 토론되고 논의되고 예.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 과정들이 오늘부터 있을지 아니면 다음 사회 분야나 또는 뭐 정치 분야에서 질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오늘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이 다른 후보들께서도 진지한 검토와 또 논의, 토의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건 아니고 찬성 입장이었는데 일단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나 탄핵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뒤로 후순위로 밀렸던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렇게 이제 개헌에 관한 입장을 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방점을 찍는 것은 이제
6.3 이제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거의 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저는 막 개헌론 이 방침입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5.18 45주년 예. 뭐 여기에 헌법 전문에 이제 5.18의 그런 민주주의 희생에 대해서 그걸 이제 담으면서 이제 지금 강주 일정을 쭉 소화시켜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절차인데. 네. 그러니까 저런 걸만 보더라도 이제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자체가 이미 이재명 후보의 오래전부터 이제 정말 치밀한 준비를 한 그런 캠프예요. 예. 그럼 뭐 그런 대선 전략이 정말 치밀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지금 대선 이제 17일 딱 앞둔 이 16일? 시점에 예. 뭐 저렇게 이제 개헌 카드를 끄집어냈는데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좀 예. 면밀하게 나름 기사를 통해서 이제 훑어봤습니다만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직까지 뭐 크게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자신의 정치적 갈라 입지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낼 부분을 아직까지는 뭐 제가 찾기가 어렵.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다만 예. 지금도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지난 3년 동안에 대충돌이 일어나니까 네. 국가와 국민들은 대단히 불행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가령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국회 추천으로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국회 추천으로 국회 총리를 국회에서 검증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국회에서 이렇게 총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림,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존중하고 그 권한 뭐 기능을 더욱더 강한 측면이 있는데 지난 3년치는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물론 윤석열 정부와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이제 참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던 예. 그런 국정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회 견제 권력을 강화시켰잖아요, 예. 국민들이. 근데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또 이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이 지금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제한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대통령 직계 뭐 이런 가족들의 부정 비리에 관련된 그런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뭐 청문회라든지 뭐 법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예. 그걸 엄청나게 결론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네. 상당히 공격 뭐 그런 포인트로 이제 된 그런 내용인데 예.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런 전략적이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대통령 4년 연임제.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 다음에 총선 대선 함께 치르자 이런 얘기도 사실 후보들 사이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김 후보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건 이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3년짜리 대통령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예. 그래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가졌었어요. 예. 그렇게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내놓은 내용은 안은 이제 받아줄 수 있나요? 한덕수 대행이 이제 후보가 되면서 본인이 네. 후보가 됐으면은 네. 3년짜리 임기 단축 대통령이 되고 개헌하고 그 개헌한 헌법으로서 새로운 국가의 리더십 만들어주고 예. 자기는 뭐 이양하고 자기는 퇴진하겠다 이런 건데 네. 그게 뭐 없던 일이 됐으니까 아예 없던 일이 된 건가요? 그거는 없던 일이 됐죠.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도 좀 아직까지 네. 최종적인 지금 입장 개헌의 마무리는 예.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개헌 논의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소식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논란을 두고 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결심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금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당은 절차대로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탄핵의 강을 넘어서 저희가 후보의 비전을 보여드려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마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의 입장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셨는데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그 뜻을 저는 존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건강도 잘 유지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당 관련 사전 예, 이번 주 내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놓고 계속 좀 시끄럽고 좀 뜨거웠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결심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예상이 되셨습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관계가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는 봤지만 예. 이렇게 전격적으로 탈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입장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 선언문이라고 그 SNS에다 썼지만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문을 쓰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단호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그 주장해왔던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만이 반영된 그런 탈당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자인한 것이고 예. 가장 문제는 저는 이 탈당 선언문 어디에도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반성 또 이 사과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 국민들은 이 탈당을 왜 하는가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예. 다만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내가 살짝 비켜주겠다 뭐 이런 그 의도 그러니까 선거용 기획된 탈당이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백의 종군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백의 종군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결국 이 탈당이 김문수 후보를 위한 선거용 어떤 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김문수 후보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결국 김문수 후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네.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걷어찬 것 아니냐. 네.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는 선언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선언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아마도 본인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당신이 탈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조기에 예방하려고 했던 측면 뭐 이런 정도가 이번 탈당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크게 지금 국민들께서 이번 탈당을 통해서 국민의 힘이 새로워졌다. 국민의 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세력과 그 결단코 단절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느끼실 국민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사람이 아닌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또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고 SNS에다가 예.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계엄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계몽되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라는 뜻은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 역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 인물들을 어떻게 들여봐야 되나 싶은 게 또 석동현 변호사는 선대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석동현 변호사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석동현 변호사도 원래는 그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예. 워낙에 비판이 이제 심하게 나오니까 네. 그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 그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예. 나오겠다라고 한 것인데 지금 또 김계리 변호사는 그 이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릴레이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는 네. 이런 상황들이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저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는가라는 답답함을 좀 느끼시는 대목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시기, 메시지, 뭐 사과 반성 없었던 점, 뭔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진 탈당 이 자체를 가지고 이제 예.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용 기획 탈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위장 탈당은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이 공동 운명체로서의 그런 어떤 뭐 행식은 탈당 뭐 입장이지만은 네.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저기에 담았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비난을 뭐 아주 무차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어찌 수위센 보면 발언들 많이 국민의힘 나왔거든요. 입장에서도 이 원래 이제 이 선거 기간에는 정말 예. 눈코 뜰 수 없고 또 정신 계렬이 예. 없어요. 네. 그냥 뭐 일사불란하게 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후보의 뜻에 따라서 뭐 어떻게 결정되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 후보와는 정말 사전 조율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관계없죠. 전혀 몰랐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저 실물 반 누군가는 또 저런 판단을 했을 건데 네.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도 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대잡이기도 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은 될 수 있으면 이번 대선판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보통 민주당 같으면은 이게 뭐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도 보수 진영이 마찬가지죠. 대선 후보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최소한 3, 4개월 전에 이렇게 후보가 확정되고 그렇게 후보 간의 경선을 치렀던 그 경쟁자들 캠프나 조직 인사들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또 그걸 수습하는 또 시간도 일정 부분 필요로 해요. 예. 뭐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은 지금 정리정돈이 전혀 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체 이번 뭐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선거인데 예. 차 떼고 뻗 떼고 이러면 뭐 선거운동 띄워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런 네. 측면에서 그런 네. 걸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적통으로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을 갖다 명예회복을 위해서 대리전을 치르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분명히 뭐 한덕수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만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이 네. 최종 마지막 이제 이렇게 후보 사퇴하고 예. 후보로 참여할 때 네. 우리 뭐 마지막 후보 이렇게 정해진 후보와 단일화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 그 윤심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됐는지 그는 네.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할 도리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다 했어요. 선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도리를 나름 다했다. 후보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의와 또 예. 도리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 없을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 그리고 지우기 네. 그리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또 윤석열 핵심 측근 인사들이 네. 막 이번 대선 막 이 활동에 전면에 예. 나서서 이렇게 뭐 당을 지락펴락하는 그 모습은 이제 자제시켜 나가는 그런 결단과 결기를
김종태 비대위원장이 저는 보여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할 도리는 다 했다. 이제 할 도리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후보로서 뭐 그런 뭐 더 이상 하면은 예. 본인이 대려 선거를 망친다는 그런 당내 비판도 감수해야 될 문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뭐 출당을 하네, 탈당을 하네 이 얘기가 나왔던 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좀 이제 절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탄핵의 강을 완전히 넘었다고 볼 수 이게 있나요? 완전히 탄핵의 강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서 이루어지면은 예. 뭐 이 탄핵의 강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그럼 이제 몇 없겠죠. 단계 좀 더 남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정말 2018년도에 당시 홍준표 당대표와 제가 이제 원내대표였는데 네네.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출당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죠. 그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우리가 새로 바로 서기 위한 국민들의 처절한 모습을 네. 우리는 그때 가져간 거죠. 예. 막 그런 측면에서 지금 1년의 이 시작은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당 비대위 체제가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동을 촉구했고 본인이 그게 자신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예. 다음 당규에 따라서 뭐 그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자진 탈당이기 때문에 이걸 이 선거용 기획 탈당이고 위장 탈당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들 정치에 처음으로 딛고 3년 10개월 만에 네. 또 이 당을 떠나야 되는데 네. 본인도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슴 아프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사실 요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이렇게 정체돼 있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뚫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더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 1호 뭐 당원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어떤 변화와 쇄신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은 본인 우리 김문수 후보도 분명히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후속적인 우리 당정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로서의 앞으로 각오와 결기 두 번 다시 이런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메시지가 더 이제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고 네. 당장 오늘 밤 이제 TV 토론에서도 이제 윤석열 포켓 정당의 후보의 이미지는 이제 불식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이 아니라 출당이나 제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탈당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17 남은 이 조기 대선 전국에 예. 한 명이라는 또 뭐 이렇게 김문수 후보 지금 현재 지지표가 지금 아쉬운 판입니다. 네. 절실한데 예. 또 이게 뭐 당내 분열 갈등 지금 현재 상황도 예. 우리는 잠시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더 이제 그 우리 김용태 네. 비대위원장이 예. 확고하게 이제 네. 뭐 입장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김진욱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사실 탈당을 고민을 했던 게 보수층의 핵심 지지층들이 좀 본인의 탈당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번 탈당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탈당했으니 나도 탈당해야겠어, 나가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윤 전 대통령까지 탈당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렇게 재결집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아마 결집 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 선언문을 쓰면서도 본인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그 본인의 탈당과 관계없이 여전히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고 또 본인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합류하고 입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의 위장 탈당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한동훈 전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이번 주부터 선거 이렇게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가져오는 그런 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 명분 없는 그 야합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네.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단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것도 뭐 절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임시 방편적인 탈당을 통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요구한 그 요구 사안이 다 수용됐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석하고 그 선거 운동에 참여를 할지는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라든지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거 운동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네. 정말 진정성 있게 그 국민의힘과의 절연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혼자 뛰고 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는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거든요.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했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근데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4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DJ의 꿈을 이제 6월 3일 밤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이룩할 사람,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게, 너무 야게. 세 번만 힘차게 더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 아니 한 사람 지금 모아도 뛰기 어려운 이 선거판인데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 참 뭐 보수 쪽에 있는 인사들이 다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좀 가고 있어요. 저런 장면이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픈 대목이죠. 네. 뭐 저도 늘 당내 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입장이죠. 예. 왜 4월 4일 날 헌재 탄핵 심판 파면 결정 이후에 당이 자정 노력을 가지면서 후보를 만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한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 윤석열 뭐 본인이 탈당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 책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집권당이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에 대한 저런 오판이라든지 그동안에 뭐 일방통행식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게 건강한 당정 관계가 이루지 못한 그런 우리의 가오가 컸다. 그러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측근 호가 호의설의 일부라도 뭐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책임은 지금 뭐 배지라도 몇 명 이렇게 던지면서 네. 진정 어린 자성의 모습이 보여주면은 상당히 김문수 후보가 결론은 이 대선이라는 것은 우리 지청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영의 지청만 모아가지고 선거를 치르면은 네. 뭐 그런 저런 처절한 모습 굳이 안 보여도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중도 합리적 국민들의 그 소구력을 가지려면은 네. 왜 당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뼈를 도려내고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선 과정 속에서도 또 윤석열의 윤심이 작용해가지고 한덕수 전 대행을 차출해내고 예. 또 마지막 경선 과정에서 그 단일화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뭐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정말 대구시장 던지고 마지막 뭐 정치적 도전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혼탁해지고 네. 뭐 그렇게 돼 보니까 아예 당을 탈당해가지고 미국에 가 계시고 또 우리 한동훈 후보 같은 입장에서도 예. 12.3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 후보가 명확한 선을 긋고 네. 윤석열 대통령 내가 전련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돕냐. 예.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좀 뒤늦게나마 당이 비대위를 통해서 정리 정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김문수 후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할 도리 할 만큼 했다. 네. 지금부터 자신이 20대 30대의 그 민주화 의지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정말 저임금 그런 핍박받는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노동운동의 일세대로서 네. 그 처절함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보여주면 달라집니다. 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저분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간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못해서 간 건데. 잘못을 해서다. 뭐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 정당이 맞는가? 어떻게 보면은 수구 기득권의 이익 집단화가 된 것이 아닌가. 지금 김용태 그 전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합리적인 보수를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합리적인 보수가 발붙일 수 없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이미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좀 이 자성의 목소리가 좀 더 나와야 된다. 더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제 정치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통합의 정치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 과정들에 많은 그 보수 측의 인사들이 합류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 우리의 뭐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를 위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고 이제 과거 새누리당 개혁신당이지만 의원이었긴 지금은 했지만 개혁신당을 탈당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마음에 안 아마 든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좋았던 전체적인 거예요? 이 보수 정당이라고 보수를 표방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들이 너무나 본인들의 이익에 안주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고 예. 그런 모습들이 이재명 후보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누구는 지금 실컷 우리 당에 잘 있다가 하와이 가가지고 우리 안 돕고 앉아있고 우리 같이 돕자고 하면 이름 불러봅시다. 됐습니까? 홍준표. 지금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이번에 대구시장 던지고 자기 정치의 마지막이다 그러고 이렇게 그 도전을 준비했는데 그걸 막판에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큰 손이 그냥 작용해가지고 그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고 자신의 꿈을 저버리게 하는 그 분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권이가 떨어진다는 건데 보수의 상징적 원인인 것인데 좀 그런 걸 다시 또 좀 고민해보려고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나 큰 실망 자체였어요. 홍준표 지사께서 하와이로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성장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고 마음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위로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위로해드릴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어서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서 이재명 후보에게 몰리는 사람들 네. 얘기를 좀 해봤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달라요. 왜 지금 누구 표현대로 김문수 후보 혼자서 막 네. 죽어라 뛰고 있는 상황 아닌가? 네, 왜 네. 다른 주자들 도와줬던 사람들이 왜 없죠? 안 보이죠? 저도 이제 그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예.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이게 그 사실은 화학적 결합이 다시 돼가지고 예. 그래서 승리를 위한 원팀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잉태된 그런 분열의 양상이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까지 경선에 참여했던 전 한동훈 전 대표와 그다음에
사실상 그 경선은 치르지 않았지만 네. 마지막 최종 파이널로 인식이 됐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그런 분들의 예. 그런 합류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픈 것들이죠.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경선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전에 이제 이렇게 그 거의 뭐 기사회생에서 예. 한 것이 그런 것들이 그냥 당의 그 갈등과 내용을 사실상 뭐 상징하는 장면이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른바 선당 후사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당이 이제 3주간 선거 캠페인을 치르는데 거기에 당연히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주자들은 해야 되는데 예. 한 번은 또 하와이로 가 있고 이런 측면들이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대장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서 되겠느냐. 근데 결국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갈등의 기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혹은 출당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어느 정도 지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참여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했던 선거 초반에 일주일 기세 싸움에서 네. 김문수 후보 혼자 정말 그 고군분투하게 했던 이런 점들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확장성이라든가 확장성을 앞서서 내부 단결이라는 측면에서도 뼈아픈 좀 그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선 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홍준표 전 시장은 사실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계속 소환되고 있어요. 국민의힘과의 절연이었죠. 예.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건 국민의힘과의 절연이었고 정계 은퇴까지는 아니고. 뭐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정계 은퇴하신 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젠 그것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조금씩 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자리가 필요하신 것 같고 문제는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보수 재건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예. 본인이 보수 재건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판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네. 저는 다시 판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 대선 후가 되게 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예. 다시 본인의 본업이었던 정치로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하와이 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까지 들고 네. 하와이로 뛰어가는 상황. 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급하다 이렇게 봐야 네. 될까요? 그렇죠. 홍 전 시장 표현대로라면 선거라는 것은 옆집에 있는 지게작대기라도 동원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표현을 홍 전 시장이 원래 잘 쓰던 분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사실 당의 당대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경선 후보를 2번 하셨고 대선 후보를 1번 하신 분이잖아요. 네. 사실 그 정도의 위치라면은 그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는 그 국민의힘 자신의 몸담았던 정당인데 네. 저렇게 정말 강 건너 불구경을 떠나서 떠날 때 저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구도 싸움이 될 거라는 그 얘기는 참 정말 그 안 했으면 좋을 그런 얘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이제 편지라도 가지고 찾아가는데 네. 전 제가 보기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갔는데 안 만나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안 만나주면은 이제 과거 이제 우리 그 고사에 나오는 함흥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함흥 태종의 사상. 태종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뭐 하와이까지 갔는데 예. 뭐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보기에 만난다 하더라도 큰 의미도 없고요. 그다음에 네. 홍 전 시장은 이미 오지 말라는 뜻, 안 만나주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봐서 네. 손편지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직접 찾아간던들 제가 보기에 별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 당에 30년간 몸담았던 분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침을 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말 보수 정당의 올바른 재건과 그다음에 보수 집단의 보수 지형의 올바른 형성 이런 것들을 원로로서 당의 진짜 어른으로서 지적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당은 고쳤을 수 없는 당이니까 나를 버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날 찾아오지 마라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야박한 행위고 네. 정치 원로로서 조금 좀 아량과 그런 어떤 그 포용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언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다른데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도 지금 홍준표 얘기를 좀 꺼내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총리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들리고 있어요.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뭐 서류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절대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네네.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홍준표, 뭐 지금 뭐 김성욱 의원이든 아니면 김영남 전 의원이든 어떤 민주원정을 수호하기 위한 연대, 빅텐트를 크게 펼치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만 네. 그것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란을 종식시켜서 국민들이 네. 앞으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신뢰를 갖는 것 그리고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너진 경제가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네. 자영업자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합집산 문제가 중심이 되는 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민주원정을 수호하려고 하는 빅텐트가 만들어져서 다시는 구구적인 발상 네. 또는 헌정을 파괴하는 발상 자체를 하게 되면 네. 어떤 정치적 말로를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힘으로 그걸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이후에 뭐 진보든 보수이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면 네. 그런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상욱 의원의 쓰임새가 있다면, 예. 김영남 전 의원의 쓰임새가 있다면,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쓰임새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국민적 동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 정치 집단들끼리의 어떤 계산이나 타협이 아니라 국민적인 판단, 국민적인 예. 지지를 통해서 네. 선거 이후에 그 쓰임새가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빨리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대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네. 좀 이런 토론을 해서 좀 국민들한테 믿음과 신뢰,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옆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 또 있죠.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라방의 조회수가 지금 보면은 한 70만, 80만입니다. 예. 선대위 안 들어온다고 해서 선거운동 안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예. 전 대표가 지금 열심히 당원 배가운동 하고 있고 예. 이재명 때리기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지금의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뒤에서는 결기를 잃은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닙니다.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대의를 위해서 나서 주십시오. 예,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따로 이제 좀 도와주겠다 이런 건데 그동안에 이제 안 도와줬던 이유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네. 정리를 요구했는데 네. 이제 탈당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들어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까요?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예.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다음에 계엄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이제 극우 정당과의 연대 확산, 그러니까 이제 선거 연대는 안 된다. 이 세 네. 가지인데 두 가지는 이미 이제 충족이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엄 사과는 김문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제 당과의 연이 끊어졌습니다. 뭐 네. 부부와의 연을 끊은 뭐 김건희 여사는 뭐 입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당과의 절연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극단 세력과의 선긋기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지금 극단 세력과의 선긋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징후도 없고 연대의 지금 모습도 없는 것이고. 선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 사퇴를 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동훈 후보의 요구는 명시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지금 실체적으로는 다 들어진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유세 나설 것을 보이는데 네. 또 왜 한동훈 후보가 나서줘야 하냐면요. 한동훈 후보는 대중성을 갖고 있는 당의 상징 자본 같은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물론 뭐 100만 가까이 조회수가 나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것도 선거운동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는 특히나 흐름의 싸움입니다. 예. 지금 초반 선거를 3주로 나누면 초반, 중반, 종반이 될 텐데 네. 초반 싸움은 기세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예. 김문수 후보가 보이지 않고 윤 전 대통령만 보였던 선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8시에 하는 이제 TV 토론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곡점이 돼서 네.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려면 저렇게 화력이 좋고 스피커 볼륨이 큰 분들이 나와서 네.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구도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다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 신호와 그다음에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죠.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쪽에도.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합류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도 네. 어떤 식으로든 캠페인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입당해서 그러면 8시간 만에 다시 탈당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모든 당의 상징 자본과 자산들이 총출동해야 하는 시기 맞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왜 지금 나서지 않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 후보 교체 파동에 약간 뒤끝이 있는 건가요? 뭐 뒤끝이라기보다는 저는 저게 어떤 관료의 40년의 그런 어떤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정치에 어떤 근육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자기의 힘을 보태고 예. 자기의 작은 힘이라도 같이 함께하는 게 그게 도인데 네. 저렇게 단일화 과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그런 분이 지금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예. 좀 정말 그거는 또 다른 걸 떠나서 비록 하루의 정치인의 변신이었지만 최소한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제는 자신의 어떤 소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와줄 거면 직접 선대위에 합류해서 같이 유세 차량도 타고 손도 들어주고 이렇게 도와줄 법도 한데 왜 도와주면서 선대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걸까요? 저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이 프로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이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차기를 생각한 행보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지금 전 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대선 이후에 당권 행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내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당에서 뽑은 후보를 밀어내고 네. 한덕수 후보라고 하는 사람을 앉히려고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탈당이니 출당이니 막 논쟁이 많았는데 네. 제가 놀라운 건 출당을 시키면 되는 거죠. 탈당을 어제부터 호소하는 형태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예. 전 이런 상황이면 이 와중에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먹방하고 기타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당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책임이나 소명의식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예. 황태자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 정부의 거의 투톱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는데 책임자였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지율에서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고 예. 선거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맨 처음부터 다리 걷고 나와서 도와줬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와서 네. 야 이제 내 말을 들어주네? 내가 나가도 될까? 이런 정치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태도라면 대선 승리에 지금 생각이 가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데 지금 관심이 가 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뭐 먹방하고 기타방 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예. 그걸 제가 볼 때는 대중적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당심을 가진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전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데 나오시면 열심히 뛰십시오. 열심히 뛰는 것이 네. 본인의 이후 소위 당권 경쟁에서도 네. 유리한 위치를 장악할 수 있는 본인의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네. 전 나중에 가도 저런 분을 믿고 어떻게 당을 맡기겠어라고 하는 당원들의 비판이 네.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까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간이 얼마 없었지만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론조사 동향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는 수치는 처음 나온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온 저 조사기관에서 나온 걸로는 또 최고치를 찍고 네. 있거든요. 이대로라면은 이 흐름이 16일 안에 뒤집어지거나 뭐 다른 이변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어떻게 그럴 생각하세요?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정치는 뭐 예측 뭐 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지표에서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거는 이른바 본인의 개인기가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일종의 우리가 대세론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당 지지율만큼 네. 못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 지형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이고 예.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정당 지지율을 지금 먼저 회복하고 보수의 영토를 어느 정도까지도 본인이 좀 최소한 그걸 해놓고 중도까지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네. 일단 보수가 원팀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었던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그 집합체가 완결되지 않았다. 지금 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준석 후보는 당의 지지도와 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보수 지형에서 실망감이 있어서 아직 참여하지 않고 빠지지도 않는 이런 분들의 지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 이준석 후보 또한 소가리를 좀 하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라면은 본인의 얘기대로라면 동탄 모델이 성사되려면은 본인이 김문수 후보와 유의미한 지지율을 그 근접해 있는 지지율을 보여줘야 본인이 얘기한 동탄 모델에 가까운데 예. 그러기에는 지금 사실 본인의 말이 그렇게 힘을 못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빠르게 그래서 지금 한덕수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그런 분들의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30대 중반을 찍어줘야 30대 중반이 함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수의 완결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돼야 그 다음을 넘어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 세 명의 지지율의 합은 총합이 100인 겁니다. 예. 서로가 서로의 것을 가져오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김 후보가 30대 중반 후반까지 찍는다면 이재명 후보는 40대 후반을 찍는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걸 한번 해볼 만한 게임으로 구도라든가 국면이 좀 전환되는데 지금은 저렇게 돼가지고는 보수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영토마저도 지금까지 본인이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사실 지금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음 주 네. 이 선거 중반에서는 가장 그게 시급한 측면이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정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컨벤션 효과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단일화 효과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은 어디일까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단일화는 없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제 역대 대선을 보면 선거가 들어가는 시점에 여론조사가 거의 그 결론적으로 수렴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그 변동이 있으려면 변동이 있는 층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이제 중도층이겠죠. 또 두 번째는 지금 PK와 TK 지역 자체에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좀 결집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예. 여기에 플러스해서 서울에 있는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양태가 보여야 그나마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번 선거는 내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란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보면 내란에 대한 태도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하고요.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당이냐 탈당이냐의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윤 전 대통령의 탈당 효과는 지지율 저는 반영에 거의 살았다고 미리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단일화도 과정에서 사라져 버렸고 탈당 출당 논란도 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입장이 없는 거니까 너희들이 국민 편이야. 아니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 편이야라고 네.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는 조금 더 상황인 명확한 사과 거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시는 또 거죠.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 확장도가 매우 탄탄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이 있고 난 다음에 진보층이 1차적으로 결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1월에 약간 흔들렸다가 2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나는 중도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중도 보수주층과 합리적 보수층 같은 경우가 네. 진짜 그런가? 한번 지켜볼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런 상황이 있다가 4월 4일 날 파면당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선거가 열리네 하면서부터 진보 그다음에 중도에서도 중도적 보수까지 결집이 됐었고 네.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니까 합리적 보수의 일부층까지 결합한 양상이기 때문에 매우 탄탄하게 올라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깨려면 네. 국민의힘이 매우 파격적인 자세, 특히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네. 파격적인 자세를 통해서 아 그래? 저기에도 한 번 정도 시선을 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예. 저는 아직까지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태도를 보면 네. 여전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탄핵,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후보는 전직 대통령은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저는 이 지지율을 흔들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다음 주가 아마 중대한 마지막 예. 계기가 국민의힘에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문수 후보와 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더라도 네. 이재명 후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뭐 단일화 논의가 뭐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후보 모두 고민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 하면은 네. 이 두 분의 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 정치는 뭐 1 더하기 2가 1이 2가 되는 그런 단순 합산이 아니라 네.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또 1이 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정치는 일종의 그래서 시너지 상승 효과가 날 것이냐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이냐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숫자의 결합이 아니라 지지층과 함수 관계의 이런 이렇게 예. 합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단일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면 돌파를 위해서 뭔가 개혁 보수를 자처하는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준석 전 후보에게도 지금 조건절이 하나 충족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란 텐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단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공식 사과를 했고 예.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랑 책임은 없어졌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게도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얘기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만 김문수 후보도 예. 책임이 있다. 당신도 후보 사퇴하라 얘기는 진짜 후보를 사퇴할 거를 생각해서 사퇴하라고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얘기 뭐냐면 단일화할 거면 나를 중심으로 해달라는 번역기를 돌리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래야만 지금 이준석 후보도 최소한 득표율 10이 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추세도 10이 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을 넘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보면 추세가 5에서 10 사이로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예.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5% 이하의 득표를 가진다면 이번 선거가 본인에게 그렇게 플러스가 안 돼요. 더더군다나 10% 이상의 득표를 해야 보존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조건절이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